오늘은 논술 전형에서 N수생 합격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고3과 N수생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얘기인데요. 일단 논술 전형에는 재수생이 많이 지원할까요? 아니면 고3이 많이 지원할까요? 그렇죠. 재수생이 한 2배 정도 많이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앙대 같은 경우에 N수생이, 그러니까 재수생 포함해서 N수생이 한 60, 지원자의 한 63%, 경희대도 한 64%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 한 절반 정도 37%, 36%가 재학생인 거죠. 그러니까 재학생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데 어때요? 논술 지원은 훨씬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수생은 왜 논술 전형에 많이 지원할까요?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죠. 자, 이제 두 번째는 그럼 이제 합격자는 그러면 이 비례해서 재수생이 많으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재수생은 이런 경우입니다. 작년에 고3 때 6학종 덤빕니다. 막 학종 팡팡팡팡 6개 던져서 팡팡팡 다 깨지죠? 왜 깨질까요? 학생부가 나빠서 그런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 있죠. 수능 체제를 못 맞췄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경우는 재수했을 때 수능 체제 맞춰가지고 학종 지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학종 지원합니다. 다음 면접 때 어버버버버 해가지고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학생부는 좋은데 체제도 통과했는데 면접에서 어버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 연습을 해서 지원하는 경우 있죠. 그런데 교과 전형은 한번 고3 때 깨지면 그 학교는 이제 다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은 재수할 때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학종은요. 아까 말한 수능 체제를 못 맞춘 경우는 수능 체제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고요. 면접을 어버버 했는 경우 면접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지원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학종 지원율은 재수생이 되면 확 떨어집니다. 그냥 고3 때 와 이만큼 지원했다가 학종 지원이 확 줄어들죠. 그럼 이제 수시를 수시 6장을 놓치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술 전형으로 우르륵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이 논술 전형을 많이 지원하게 됩니다. 이제 고3은 어때요? 고3은 뭐 공부하는 게 싫어요. 막 논술 공부 해야 되는 게 귀찮아요. 그냥 하는 김에 요 3학년 때 열심히 조금 더 해서 내신 챙겨서 내신으로 어떻게 학교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나 학종으로 지원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때요? 참담하죠. 우리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반에서 한 25명이 한 반에 있다 치면 우리 한 2등 정도 하면 1등 정도 하면 이제 고대 학종 가죠. 학추. 자, 2등 정도 하면요. 경희대를 가요. 이제 운이 나쁘면요. 가톨릭대를 갑니다. 자, 3등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일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고. 또 뭐 강남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강남은 조금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고3들은 이제 논술 공부하라고 하면 일단 힘들어합니다. 게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매달립니다. 뭐 4등급, 내신 4등급, 5등급이 매달려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학종 교과 떨어지고 난 다음에 재수생이 됩니다. 재수생이 되면 저 쓸데없는 짓 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술 공부를 시작합니다. 물론 수능 공부를 해서 체제를 맞춰야 되죠. 그래서 지원자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재수생이 한 이만큼 한 63%, 67%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원자 중에 그리고 재학생은 지원자 중에 한 30 몇 프로, 33%? 요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합격을 한 걸 뚜껑을 탁 열면요. 합격자는 또 풀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뭐 한 2%밖에 안 되니까요. 아니면 이제 높아도 1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이만큼 중에 이제 이만큼 압축되는 겁니다. 그럼 요 합격자가 있어요. 합격자 중에 한 경희대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가 재수생이에요. 한 51%, 52%. 그리고 재학생이 고3이 한 48%, 49% 이렇게 됩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이요. 한 42%. 그리고 재수생, N수생이 한 57% 또는 58%이 정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건 뭘 말하냐면 경희대와 중앙대의 그 언밸런스한 차이 때문에 그래요. 경희대는 수능 체제가 낮잖아요. 2합 5입니다. 근데 중앙대는 3합 6이에요. 수능 체제가 높죠. 아무래도 고3보다는 재수생이 뭘 잘해요? 수능을 잘하잖아요. 수능 체제를 잘 맞춥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3들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고3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월달에 지금 3월달 모의고사 쳤고요. 3월 24일 날. 근데 그 성적도 자기 성적은 아니에요. 3월달 받은 성적보다 이제 재수생들이 이제 시험 치는 6평이 되면 등급이 떨어질 거고요.
9평 수능 가면 등급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등급이 절대 안 떨어진 애도 있습니다. 6, 7, 8, 9등급은 튼튼히 잘 버티고요. 앞에 있는 1, 2, 3등급이 등급이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누가요? 고3은 진짜 죽도록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등급 방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논술에 대한 하나의 이제 오해 중에 대표적인 오해는 결론적으로 논술은 재수생이 잘한다면서요. 아니요. 지원자가 많아서 그래요. 지원자가 많아서 그럴 뿐입니다. 착시 효과죠. 그리고 고3은 지원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합격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뭐 왜 그런지는 짐작은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짐작은 가는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수생들은 수능에 대한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더 공부를 하니까 수능을 잘 봐야죠. 또 재수학원들의 특징이 논술을 응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수 종합반에 있을 경우는 이제 논술 수업은 이렇게 좀 천대시대죠. 이렇게.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합니다. 뭐 그런 요인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술 공부할 틈이 없으니까. 이제 반면에 이제 고3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3월달 모의고사를 치고 성적이 나쁘다 이거요. 수능 성적이 나쁘니까 정시로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4월 말, 5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차 이제 끝났구나. 내신 또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5월 달부터 시작해서 논술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럴 경우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내가 갈 곳은 정시도 아니고, 그리고 학종도 아니고, 교과도 아니고 논술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때부터는 집중해서 막 합니다. 이제 재수생들은 초반부터 집중해주면 다행인데, 얘네들이 작년에 쓴물을 봤잖아요. 학종 아니야. 뭐 교과 아니야. 정시도 나를 버리더라.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주변에서 전부 다 또 논술 재수학원 같은 경우는 또 어디에 귀신입니까? 수능의 귀신이잖아요. 수능 점수 올려준 데 귀신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해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시킵니다. 그러니까 재수생들이 논술을 그냥 보험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실 자신들의 주 트랙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시로 뚫을 수 있다. 심지어 정시로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런 착각 속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제 집중하느냐면, 얘네들이 좀 더 늦어요. 6평을,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안 칠 거 아니에요. 사설 모의고사 치고, 지금 뭐 대성하고 메가에서 치는 그 프라임 모의고사, 뭐 그런 거 보잖아요. 사설 모의고사 치다가, 지네들만의 리그죠. 그렇게 보다가 6평을 이제 한번 칩니다. 6평을 치고 등급 보고,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재수했는데 점수가 많이 안 오르네? 그러면 이제 7월달에 성적표 받았으니까 7월달부터 논술을 시작해볼까 해서 재수생들이 들어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재수생들이 들어온 것은 9월달입니다. 9월 9평을 치잖아요. 그럼 아차 싶어요. 이제 그때부터 엄청난 재수생들의 러쉬가 있습니다. 원서는 써야 되잖아요. 이제 수시 원서를 써야 됩니다. 정시로 가려고 했는데 정시가 못 가요. 갈 점수가 안 돼요. 그럼 9월 11일 날 수시 원서를 엄청나게 써댑니다. 다 논술 6장이에요. 그냥 6논술. 그리고 그때부터 막 이제 단기 강의를 막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쓴 대학 있잖아요. 뭐 성대반, 뭐 그다음에 서강대반, 뭐 중앙대반, 뭐 이렇게 숙대반 이런 거 찾아서 듣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재수생들이 훨씬 많이 논술에 지원하지만 오히려 재학생들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하기 때문에 합격률로 계산한다면, 지원자 대비 합격률로 계산한다면 고3들이 훨씬 더 높다, 유리하다. 왜?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재수생들은 재수학원에서 잠깐 주 1회 뭐 논술 선생님들이 와서 깔짝깔짝 강의해주는 거 듣고 그걸로 이제 논술 들었다고 위안을 삼아요. 자, 그거조차 안 하는 애들도 있죠. 자, 그러다가 6평 깨지고 9평까지 막 긴가민가요. 6평 치고 이제 깨지고 나면 이제 의심을 합니다. 자기 실력을 의심해요. 그래서 이제 논술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9평 딱 치는 순간 이제 가채점 해보고 이제 아이쿠야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논술을 들여다옵니다. 그러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더 짧은 거죠. 자, 그래서 지원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원 합격률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합격자는 누가 많으냐? 고3보다는 재수생이 많아요. 합격자는. 자, 수능 최저 맞추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지원자가 엄청 많기 때문에,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고3이다. 판단하세요. 무슨 판단? 자신의 내신 성적이 1, 2등급이 아니면 끝난 거예요. 뭘로 끝난 거죠? 교과 끝났어요.
학종 끝났어요. 3등급이다. 긴가민가 한 거예요. 일반고 기준으로. 자, 이제 특목 자사고 기준으로 솔직하게 서울에 있는 외고 6개 있잖아요. 그 외고 중에서 우리 한 개만 빼놓고 솔직해집시다. 한 개만 빼놓고는 4.5등급이면 끝난 거잖아요. 솔직하게. 5등급이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래서 4.5등급 바깥이면 4등급 초반 간당간당하고 4등급 중반부터는 끝난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디? 학종 이야기. 상위권 대학 학종.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눈높이는 굉장히 높잖아요. 그 친구들은 논술을 하는 게 낫습니다. 왜? 정시는 더욱 형편없을 거니까. 장단 큰데. 자,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은, 그리고 이제 고3들은 하나 더 있죠. 우리 그러면 일반고 내신 3등급 대 학생들 3.5 바깥이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학교가 되게 좋은 경우, 3점대 초반일 경우 의외로 이제 학종으로 뚫기도 하죠. 고대를 뚫는 경우도 있긴 있죠. 자, 그런데 대부분 안 되는 거니까 3등급, 4등급, 5등급 학생들 6등급까지 그 학생들은 논술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특목 자사고 4점 자사고는 4등급부터이고 특목고 중에서 좀 괜찮은 데는 이제 4.5 바깥으로는 논술을 하는 게 이렇게 비교 형량했을 때 학종이랑 논술을 비교했을 때 논술로 가는 결과물이 더 산뜻하고 좋습니다. 그거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고하고 특목 자사고의 7, 8, 9등급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술 100%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 아예 안 보죠. 그런 논술 100%인 학교를 노립니다. 연세대. 갑자기 기가 죽죠. 성대도 있어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성대 근데 체제가 있잖아. 체제가 높죠. 그럼 좀 체제가 낮은 경희대, 건국대 이런 데 좀 체제가 낮죠. 이런 대학들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아요. 항공대 이런 대학들을 노려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한양대도 사실상 논술 100%에 가깝습니다. 학생부 안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선생이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언제 전화가 오느냐? 구평을 치고 전화가 옵니다. 구평을 치고 어떤 전화가 오냐면 선생님 사회탐구 과외선생님 좀 구해주세요. 이런 전화가 옵니다. 사회탐구 과외선생님을 구해주세요. 자, 수학을 포기했어요. 이제 사회탐구에 올인해야 돼요. 그때 되면요 사회탐구 과외선생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미. 자, 그리고요 또 이런 전화도 있습니다. 불과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한 20일 남았어요. 전화 옵니다. 선생님 이제 수학을 포기했어요. 사회탐구 과외선생님 구해주세요. 수학 사탐에 올인해야 됩니다. 이런 전화들이 옵니다. 어때요? 느낌이?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포기는 빠를수록 좋아요. 입시 전략상. 그러니까 학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수학을 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시라는 측면에서 수학을 끝까지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 정시에서 가능성이 너무 약하다. 목표 대학에. 그렇다면 수시 전략을 쓴다면 체제를 맞출 수 있는 걸 가야 되는데 닥쳐서 사탐 공부를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에 안 쓰시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그 모의고사 성적표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몇 번이 틀리고 몇 번이 틀리는지 그 모의고사 성적표 한 3개 펼쳐놓고 보면요. 이 학생이 찍어서 맞췄는지 아니면 알고 맞췄는지 이게 킬러 문제를 틀리는지 중킬러 문제를 틀리는지 어떤 영역에서 학습이 안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할 거 포기하고요. 그리고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포기한 다음에 선택하죠. 그럼 선택을 해서 뭘 해야 돼요? 집중해서 그 체제 맞췄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로 대학을 가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경우라고요? 수시에 올인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전 과목이 다 2등급이야. 훌륭하죠?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사탐 2등급. 이건 정시 전략이죠. 이건 정시 전략으로 가세요. 정시로 가는 게 낫습니다. 정시로 가고 혹시나 수능 때 내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논술을 한번 던져 놓습니다. 그리고 수능 치고 논술 준비하세요. 합격할 가능성이요? 물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만 수능이 망가졌을 때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찍고 나면 댓글에 막 이렇게 비난하는 댓글들이 실릴 텐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입시의 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입시의 현실. 그리고 기왕이면 이 문과 학생들이 좀 바른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문과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과 학생들에 대한 뭐 수학과 수리 논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문과 입시 그리고 고3 재수생 논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박규 선생님입니다.